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자 제5판 형법총론 제2회독 869페이지 7번의 성충동 약물치료였습니다. 사마에럴TV 질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7번의 성충동 약물치료 양과 1번의 의의와 법적 성격.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2010년부터 도입된 이래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것이 2012년 개정을 통한 피해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범의 안전성은 치료 명령의 중요한 요건을 함고 있으므로 그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그 법적 성격을 보완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870페이지 양가 2번의 내용 및 절차. 약물치료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검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 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간병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한다. 치료명령에는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치료명령, 동그라미 번,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혐의 확정되었으나 제8조 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치료명령, 동그라미 3번, 성폭력 범죄자 중에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족료 또는 치료 위탁되는 피치료 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 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의한 치료명령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법원 치료명령은 그 기간의 최대 15년으로 동일하지만 판결로 하는 경우와 결정을 하는 경우가 그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법원의 결정으로 수용자에게 행해지는 치료명령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관하여 판결에 의한 치료명령은 동의가 필요 없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그 형사정책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간이 나오면 잘 알아두셔야죠. 왜냐하면 숫자 바꿔서 객관식 오답도 하고 그렇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치료명령은 치료기간이 지난 때 치료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치료명령이 가해제된 사람이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치료기간을 지난 때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다. 양가 3번에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의하면 약물치료는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라고 하는 바 이는 일정 기간 대상자를 성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료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완 처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가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에는 약물치료라는 제재가 신체에 대해 침습을 통하여 어느 정도 신체적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임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는 근대 이후 금지된 신체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71페이지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도 없는 강제적 약물치료의 경우에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이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성폭력 범죄 수용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만 이 경우 수용시설의 장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 심사를 신청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용자의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할 때에는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에 대한 치료명령이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원칙이자 사실상의 간접된 동의에 의한 가석방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교도소에 구금되어 신체가 속박되어 있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석방을 반대급부로 하는 동의에 자발성이 담보되어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치료기간 중 상수 약물의 투약 등으로 약물 치료 효과를 해하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이 위반되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백업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보호관찰법이 다른 사회 내 처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의 정도와 형평성을 잃고 있다. 2012년 개정규칙 제2조와 제3조를 통해 개정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된 현행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헌법상의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와 같이 신체형과 다를 바 없는 치료명령 제도는 검증되지 않은 약물 치료의 방법으로 수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유연성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이나 치료 감옥 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성격 장애 등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전문적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수용 기간이나 보호관찰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정당화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응일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